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그림을 먼저 보고 가겠는데요. 가디언스, 보그 등 유명 칼럼니스트의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트러스트가 3주 동안 시장을 붕괴시켜놓고 그녀의 반응이라며 함께 짤을 올라왔는데요. 나 정말 바본가? 내가 했다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라면서 뻘쭘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러스트의 행동으로 영국 금융시장의 파장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란은행은 우선 물가를 잡기 위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섰죠. 이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놨고요. 걷어들이는 세금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적자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198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갔는데요. 그 날개가 어딜 갔나 보니 이 국채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20년 만에 5% 선을 넘어섰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5%까지 상승하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겁니다. 트러스트는 과감한 도발적 반응을 하고 있다며 그녀가 정부를 침몰시킬까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뉴욕타임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트러스트의 정책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영국 파운드화를 폭락시키면서 위태로워 보이는데 이 총리의 정치적 미래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한 줄 평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이제는 영국 새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구제 금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등 이 노골적인 조롱까지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제넷 옐렌의 발언을 가져오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이를 말씀드리자면 세계 은행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 영국 중앙은행, 영국의 행보가 불편하다라고 둘러준 셈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트러스트가 다음 선거 전까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선거까지 노동당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 속에서 이런 영국 정부의 행동은 미숙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러스 정부도 마냥 이렇게 비난되는 상황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파 정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감세한 발표 이후에 집권 보수당 지지율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은 45%, 보수당은 28%로 무려 1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BC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17%포인트 앞선다는 것은 지난 20년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컸던 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인 노동당이 보수당을 17%포인트 앞선다는 것은 이런 결과가 트러스의 또 보수당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이처럼 전체 그림을 보면 트러스트 정부의 부담은 계속해서 깊어져만 가고 있죠. 자신의 정책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여기에다가 IMF는 물론 이제는 미국마저도 경제 정책을 수정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앞서서 총리에 당선된 만큼 정책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또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결책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버렸습니다. 10월 14일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게 되는데요. 영국 언론 사이에서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연기금이 지급 불능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인데요. 영국 중앙은행의 국채를 하루 50파운드씩 총 101조 원어치를 매입한다고 보도하자 시장은 안정을 그나마 찾은 듯 했지만 아직 이는 단기적인 성격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림과 함께 보실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이 벨처럼 무너진 모습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영국의 중앙은행이 4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중앙은행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상충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우려스러운 성격이 큽니다.
다행히도 이런 벨처럼 무너지지는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어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